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8일입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가 합병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조선업 근황입니다. 합병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모두 가결이 되었고 H현대중공업이 H현대미포를 1대 0.4로 흡수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주총회와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쳐서 2025년 12월에 합병이 완료되는 일정이죠. 합병 발표 후 양사의 주가는 모두 10%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 14.32%, 현대중공업 11.1% 올랐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양사의 합병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HD현대는 합병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양적 질적 대형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시장을 확대, 다변화하는 동시에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고, 최근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 내 1, 2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을 최근 완료한 바 있다.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도 합병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으니 우리도 덩치를 키워서 시너지를 내보겠다는 말이죠. 덩치를 키우는 것 이외에 다른 합병 효과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2025년 6월 HD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이 모두 뛰어든 미군 MRO 사업에서 수주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수주에 실패한 이유는 미 해군 7대 함의 군수함을 싱가포르 MRO 회사가 수주에 나섰기 때문이죠.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이기고 군수 지원함 한 척 수주에 성공한 선박 MRO 회사는 바로 ST 엔지니어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ST 엔지니어링은 테마섹이 지분을 100% 보유한 곳인데, 테마섹은 싱가포르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ST 엔지니어는 듣보잡 중소기업이 아니라 항공기와 선박 MRO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라는 말이죠. 싱가포르에는 미군 7함대의 창의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창의 해군기지는 항공모함까지 접안 가능한 대형 부두가 있어 7함대의 연료, 식량, 무기 보급 등을 받는 서태평양에 물류지원단 본부가 있습니다. 군수함 한 척 발주가 나온 것은 미군 7함대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샘브콥 마린이라는 조선사가 미군 함정 정비 실적을 가지고 있고, 다음이 ST 엔지니어링입니다. 두 회사 모두 7함대가 들어오는 싱가포르 창의 해군기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ST 엔지니어링은 7함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호위함과 브루나이 군수함 등의 MRO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제 미 해군 MRO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ST는 나토, 미 해군, 싱가포르 국방부 등과 40년간 거래가 있습니다. 40년간 거래가 있습니다. ST 엔지니어링은 오래전부터 미 해군 지정 정비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고, 싱가포르 해군 함정의 MRO를 전담하고 있죠. 단순하게 수리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MCM, 즉 무인 수중 기뢰 제거 장치 체계의 전문성이 있고, 함정 개조, 레이더, 센서 교체, 무기 체계 통합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ST 엔지니어링은 군수함뿐만 아니라 호위함, 초계함은 1에서 3,000톤이죠. 초계함과 잠수정, 해양 경비정 MRO까지 폭넓게 수주가 가능합니다. 2020년 후반만 봐도 싱가포르 군함 6척 업그레이드, 필리핀 해군 기뢰 제거정 탑재 무기 업그레이드, 미 해군 7함대 함정 정비, 브루나이 해군 초계함 4척 정비 및 개조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바라는 MRO는 단순하게 수리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 해군은 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계약으로 20년 이상 장기 관리를 선호합니다. PBL은 배가 인도될 때부터 폐선될 때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전담 관리, 중간 개조를 모두 요구하는 계약입니다. ST 엔지니어링은 단순하게 일회성 수리만 해주는 한국 조선사들보다 MRO 경험과 기술이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새로운 배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ST의 조선 파트는 매출의 70% 이상이 MRO에서 나오는 MRO 전문 기업입니다. 7함대 입장에서는 수시로 기항하는 해운기지 인근에서 MRO를 전문적으로 해온 익숙한 기업에 수주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런 경쟁사가 가격도 3사 중 최저가를 써냈으니 수주가 당연하죠. 지금까지 ST의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ST의 한계와 한국 조선사의 기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T 엔지니어링의 한계는 바로 규모입니다. 한국 MRO가 주력이라 해양 MRO 부분은 직원 3,000명에 연간 7천억 원, 즉 4.9억 불 정도 매출, 1년에 10척 정도 개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고 기존 수주 물량도 많아서 추가 수주 여력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캐파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국 조선사보다 2배 가깝고 공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대대적인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유지를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은 이제 MRO 라이센스를 얻었고 하나오션이 세척 미국 군수 지원함의 단순 수리를 처음으로 수행한 초기 단계입니다. 일회성 수주지만 성공적으로 수리를 완료해서 미 해군의 신뢰를 얻고 한국 방산업체와 협업하면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면 됩니다. 수리가 완료된 한 척은 미 해군의 만족한 반응을 얻었고 15%의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리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중간 업그레이드, 수명 관리까지 20년 단위 PBL을 목표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올해 하나오션은 4척, HD 현대중공업은 2척의 MRO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출로는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테스트 수준입니다. 테스트 수준이 3천억 원이래요. 싱가포르 외에 MRO 사업의 또 다른 경쟁자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한계는 이미 2편에 걸쳐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다른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경쟁국들은 상황은 알았고 HD 현대중공업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큰 문제는 도크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9개의 도크를 가지고 있는데 672 곱하기 95m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도크들입니다. 초대형 선박 건조에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커서 중형선 건조하고 수리 및 개조하는 데에는 효율이 좋지 않은 도크죠. HD 현대 미포는 370 곱하기 62m급 중형 도크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현대중공업의 절반 정도네요. 자, 중형 선박 건조에 특화된 회사라는 말이죠. 즉 현대미포는 중형, 현대중공업은 대형이죠. 자, 미국 군함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모함 333 곱하기 78m. 중급으로는 조금 애매하네요. 강습 상륙함 257 곱하기 32m. 이거는 중급함 미포에서 가능하고요. 순양함 173 곱하기 17m. 이것도 가능. 구축함 155 곱하기 20m. 네. 보급 수송함 210 곱하기 32m 내외입니다. 네, 대부분 현대 미포에서 가능하네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가능한데 작은 게 너무 많네요. 항공모함은 힘들지만 나머지 미군함들은 HD 현대 미포의 중형 도크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는 미 해군 보급 수송함 MRO로 시작하지만 군함 MRO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군함 건조까지 욕심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구축함 KDX-3와 장보고급 잠수함 등을 건조하면서 군함에 대한 건조 경험과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죠. 대형 군함의 건조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대형 도크에서 미국 군함을 MRO하거나 건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효율과 보안이 문제입니다.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군수지원함 MRO를 수주받은 적이 있죠.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군수지원함의 MRO를 도크가 아니라 암벽에서 진행합니다. 암벽은 배를 물에 띄운 채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MRO에는 한계가 있죠. 암벽에서 MRO를 하면 물에 잠겨있는 부위에 손을 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전기, 탑재 장비 등을 정비했지만 적당한 드라이 도크가 없어서 제대로 된 MRO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HD 현대미포가 가진 4개의 도크는 드라이 도크입니다. 배를 드라이 도크에 집어넣고 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본격적인 수리를 할 수 있죠. 그냥 HD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대형 도크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HD 현대중공업의 대형 도크는 워낙 커서 많게는 7척의 배를 도크 1개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군함 한 척이 도크를 차지하면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다른 배들이 도크 활용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인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섬인 군함, 잠수함 등에는 무조건 전문 조직은 HD 현대미포에는 없고 HD 현대중공업에만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전문 인력이 HD 현대미포의 드라이 도크를 수월하게 활용하려면 합병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해군 MRO의 장점 중 하나는 한국인 고용의 증가입니다. 군함 MRO나 건조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인별로 까다로운 보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까다로운 보안 심사 과정을 거치느니 외국인 노동자 고용 없이 한국인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수선사업부는 방위산업에 해당되어서 파업 대상이 아닌 장점 등도 회사 측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MRO 라이센스를 HD 현대중공업만 가지고 있는데 현대미포도 자연스럽게 라이센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HD 현대는 양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7함대가 있는 싱가포르의 조선부문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을 2025년 12월경 설립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의 해외 사업 법인 밑에 해외 조선사들인 HD HVX와 HD 현대비나, 현대 베트남, 현대 비et남, 현대 비나라고 있네요. 그리고 HD AHP 현대 필리핀 배치해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MRO의 본격적인 진입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미 해군 MRO 라이센스와 인력은 HD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고 드라이도크도 인프라는 HD 현대미포가 적당하니 합병 효과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병은 지분 구조 단순화로 승계 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조선소 대형화로 인한 효율 증가, 시너지 등도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분할만 보다 오랜만에 합병을 보니 신선하기는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필리조선소 인수 이게 지금 하나오션이랑 헷갈려서 하나오션을 잠깐 담았는데 그때 또 잠깐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5% 떨어지면 바로 정리하는 그런 룰이 있어서 정리했더니 오늘 이렇게 깜짝 또 이벤트로 갑자기 또 전반적으로 조선사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그 조선 ETF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 제 연금 등도 조선 ETF가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경제 지식 알려주신 메르님께 감사합니다.